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저녁 6시입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 민주주의에도 큰 파장을 부르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선동에서 미국 국민들이 깨어났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취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깨어났다, 제정신 차렸다 이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심판한 겁니다. 트럼프가 심판받고 트럼프 편을 들어가지고 한국에서도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이른바 그자들이 우파 유튜브라고 하는 게 참 우파에 대한 모욕인데 그 유튜브들도 같이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 유권자들을 따라서 이제 분별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4.15 부정선거 그리고 미국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도 한 사람이 있죠. 황교안. 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씨가 아직도 4.15 부정선거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과 트럼프 출신 배경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음모론에서 서로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더구나 미국의 가치라는 게 법과 정직성 아니겠습니까? 자유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보수주의 정당 공화당이 트럼프 같은 망나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트럼프가 퇴임 후에도 계속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 공화당 유권자들 60%가 속아가지고 트럼프가 억울하게 낙선했다고 믿고 있었다니까 이게 정말 이걸 백조의 암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대명천지지만은 정신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죠.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유럽으로부터 더구나 시진핑과 푸틴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런 트럼프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저거 뭐 별것 있느냐. 그러다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가 심판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심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추천하고 밀어준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물론 당선된 자들도 있어요. 수십 명 될 겁니다. 그러나 낙선된 사람들이 더 많고 더구나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출마한 사람들이 많이 낙선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트럼프는 갔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와가지고 2024년에 도전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의 몰락이 급속도로 진행될 텐데 아주 볼만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선거 이거 개표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이 근접된 결과가 나오니까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한 반 정도는 사전투표, 즉 우편투표를 합니다. 우편투표함이 나중에 열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선 하원에서 과반수 딱 반이 218석입니다. 218석에 먼저 도달하면은 이게 이제 다수 정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공화당이 211석 확보한 게 211석, 그 다음에 민주당이 194석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돼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당이, 중간선거에는 항상 야당이 유리합니다. 야당이 압승을 하는데 야당인 공화당이 압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과반수는 차지할 거예요. 즉 하원에서도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는 넘겨주지만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폭삭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194, 공화당 211석, 그 다음에 상원입니다. 상원은 과반수가 51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이 49석 차지했고 민주당이 48석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개표가 진행된 거를 보면은 아마도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50석을 차지하면 여기 플러스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플러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석,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해가지고 상원을 지킬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성공입니다. 보통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하원, 상원을 싹쓸이합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 36군데 열리는데, 진행되는데 36군데에서도 오히려 민주당 주지사들이 아주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선전했다, 선방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약발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트럼프의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내세울 만한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하나 스타 탄생하듯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산티스, 이탈리아계입니다. 론 더 산티스라고 불리는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가 플로리다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압승을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 수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선거인단 수로 치면 그게 결국 인구 비례로 가는데 첫째가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입니다. 두 번째가 텍사스입니다. 약 3천만. 세 번째가 플로리다입니다. 요새 플로리다 잘 나갑니다. 약 2천만. 그 다음에 한 1900만 되는 뉴욕 이렇습니다. 근데 이 플로리다 주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 쪽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더 산티스 주지사는 여기서 압승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19%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다른 선거에서도 완전히 공화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산티스가 나이가 지금 44살입니다. 예일 대학에서 학부, 하버드에서 석사,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또 군 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경력이 좋습니다. 완전히 트럼프와 장사꾼 트럼프와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니까 공화당도 이제는 트럼프를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바이든으로서는 이게 꼭 좋은 점만은 아닙니다. 바이든은 자기가 마치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이가 80입니다. 2024년에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판이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와 더 산티스 사이에 피투성이 나는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거 볼만할 것이다. 구경거리,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월 9일 선거에서 낙선할 뻔했습니다. 그때 민경욱, 공병호,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신문에 광고 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전투표 부정론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사전투표에서 밀리면은 본투표에서도 진다는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 캠프에서 총력전으로 나를 믿고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오 하면서 자신도 사전투표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저는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없었더라면 더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사전투표 부정론자들, 음모론자들, 저는 음모론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2020년 4.15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로만 남아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2020년 11월이 되니까 갑자기 트럼프 편이 되어가지고 트럼프가 한국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억울하게 낙선했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바이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은 친중분자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만 안 있을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방송을 한 자들이 아직도 유튜브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미국 CIA와 미국 특수부대가 교전을 벌여가지고 6명이 죽었다는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특수부대와 미국 CIA가 저 독일에서 교전을 벌여가지고 6명 죽었다는 보도를 내보낸 유튜브도 많습니다. 이거 제정신입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까지도 반성문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 요사이는 보니까 몰려다니면서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데 일조를 아마 했죠. 이준석을 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져서 잘 알지만은 사전투표로 진 게 아니다. 사전투표 부정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을 일일이 저격을 하니까 그게 대응은 하지 못하고 계속 이준석 전 대표를 욕을 하면서 이번 국힘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는데 응원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아직도 정치력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어려울 때 여론, 엉터리 여론과 대결해가지고 진실을 수호한 그 점입니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처럼 과격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역할은 똑같습니다. 뭐냐? 보수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보수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한국의 보수는 좌파의 이재명이라든지 좌파의 조국을 비아냥거리는 걸로 해가지고 만족하는데 좌파는 누구를 비아냥거리겠습니까? 황교안 씨 아닐까요?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했다는 사람이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넘어가가지고 사전투표 반대운동 하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거 가지고 우파 전체, 보수 전체를 아주 냉소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증명됐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스스로 발광을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지금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